어린 과학자를 위한 게임 이야기, 우리 재윤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은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는 과학 게임을 좋아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게임에 숨어 있는 과학들이나 게임 이렇게 종류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게임 덕후 과학자가 들려주는 진짜 게임 잘하는 방법, 어린 과학자를 위한 게임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이 제목에서 이 박여름 이렇게 지은이가 가장 이렇게 게임 덕후여서 이런 책을 이렇게 지었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면 또 이렇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쓸 때 무엇으로 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일단 저는 강아지, 강아지도 좋아하고 동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커서 글을 쓰게 된다면 동, 어린이를 위한 동물 이야기라는 이렇게 책을 내서 이렇게 동물을 소개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책에서도 나왔던 게임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오버워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버워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론즈 탈출법, 네,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네, 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그동안 기본수도 캠페인을 하면서 기본수도에 관한 이야기를 썼었고, 만약 제가 더 쓰고 싶은 책이 있다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한 나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세계 시민주의에 관한 그런 책들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 그 이렇게 잠깐만요. 시뮬레이션 게임, 액션 게임, RPG 게임 이렇게 많은 게임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또 만약에 자신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게임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 저는 좀 오빠를 따라서 액션 게임 액션 게임이나 좀 싸우는 게임을 조금 해보게 했는데 제가 가장 해보고 싶고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또 살짝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게임은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일단은 마리오를 했지만 저는 지금은 액션 게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G랑 액션 게임을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좀 이제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한 게임이 아마 어렸을 때 액션 게임을 조금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퍼즐 게임도 조금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RPG, 롤플레잉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임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시뮬레이션 게임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 너무 막막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재윤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요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윤이는 게임을 좀 하는 편이야? 아니면 보는 편이야? 재윤이, 오빠가 하는 거 보는 편이야? 그냥 게임을 하는 편이야, 본인도? 조금 하기는 하는데 액션 음, 게임 같은 거는 오빠 하는 걸 좀 보기는 해요. 너가 하는 게임은 주로 뭔가요?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좀 잔잔한 거, 싸움 같은 거 없고 그런. 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액션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션 게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음, 책 20쪽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액션 게임의 특징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캐릭터를 움직일 적과 싸우는 게임. 어, 그래서 액션 게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 캐릭터를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조종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막 총을 두두두 뭐 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술 대결을 펼친다던가 뭘 격파한다던가 파괴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 게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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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지우가 지금 스스로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액션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쇼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우, 액션 게임에 대해서 지우가 알고 있는 종류라던가 아니면 액션 게임을 지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볼까?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 액션 게임. 네, 일단은 액션 게임은 뭐 칼을 쥐고 못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12세입니다. 네, 대부분 12세이기 때문에 일단 피가 많이 나오고요. 12세 하지만 이상이 할 수 있다고? 거의 다요. 12세야. 거의 그 다음에. 거의 다 12세 이상이고 또 음. 그 그렇게 12세 이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12세 이상이긴 하지만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액션 제가 게임의 재미는 어떤 최종 재미를 느끼는 거야, 지우야? 에? 액션 게임은 어떤 재미를 느끼는 거야? 어, 야, 이거 드디어 깼다. 와, 하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죠. 드디어 깼다? 예. 상대방을 게임 물리쳤다, 없앴다? 어렵고 어. 하면은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예. 첫 번째, 계속 도전을 해서 깼어요. 그러면은, 음. 야, 씨, 진짜 드디어 깼다, 드디어 근데 지우야, 하는 그런 근데 기쁨도 지우야, 있고, 잠깐만. 예. 근데 다른 게임도 뭐 아까 퍼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스포츠 게임 이것도 잘 안 되는데 결국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그 쾌감을 느끼는 건 액션 게임과 똑같은 거 아니야? 액션 게임이라서 더 느끼는 그 즐거움은 뭐냐고, 기쁨은 뭐냐고. 액션 게임이라서 더 즐기는 거는 이제 또 이런 거를 강한 놈을 죽여서 또 강한 무기를 얻고 또 그보다 강한 애를 죽여서 또 강한 무기를 얻고 그런 거를 했는데 거기서 적들과 싸울 때 재미를 느껴요. 예. 음. 자, AI를 좀 농락하는 재미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액션 게임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아, 캐릭터가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적과 싸우는 게임을 말한다고 했는데 재윤이는 그럼 적과 싸운다는 거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는 거야? 재윤이는? 제가 살짝 빠르고 이렇게 스릴 있게 이렇게 움직이고 막 총 쏘는 걸 막 그렇게 잘하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게임이지만 상대방을 죽이고 뭐 때려서 피 흘리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와닿는다고? 피를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엄청 자세한 건 좀 싫은데 그냥 게임 캐릭터처럼 그냥 로봇 같은 사람들이 해서 죽는 건 조금은 괜찮아요. 지우는 그런 재윤이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막 죽일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싫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우는? 뭐, 이 게임이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 잔인하다 하면은 그냥 RPG 게임 안 해도 되고, 그냥 시뮬레이션이라 퍼즐 그런 거나 해도 되고, 음, 근데 나는 이렇게
에서 통쾌감을 얻고 싶다. 막 그러면은 이제 RPG를 강조하는 거고,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면 그런 액션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 누군가를 때리는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안 느낀다.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그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그 실생활로 옮겨와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그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거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우? 그건 이제 거의 중독인데, 그, 내가 만약 그렇게, 그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해도 되고, 만약에 그걸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3시간이라고 하면은, 3시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1시간 RPG 게임, 2시간 그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거를 해서 좀 나눠서 해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우가 보기에는 그런 액션 게임이 정말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 거의? 거의는 없는데, 너가 느끼기에. 거의는 없는데, 진짜로 뭐, 술 먹고 그러면은 그게 영향 끼쳐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술 취한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데 그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뭐 오히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너는 통쾌감, 뭐 이렇게 뭘 깨뜨렸다는 어떤 그런, 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느끼는 편이야? 너 같은 경우에 네가 해보면 직접? 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PG. RPG는 이제 롤 플레잉 게임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RPG라고 얘기하는데 RPG 게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게임 속 등장인물이 되어서 적과 대결하는 게임. 그럼 아까 앞에 액션 게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음, 지우. 뭐가 다르냐? 음, 액션 게임은 액션 게임은 음, 그, 게임에 음, 괴물이랑 싸워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건데, 음, RPG는 음,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온라인으로 즐겨가지고 음, 사람들이랑 약간 대결하는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액션 게임은 음. 그 액션 게임 즉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거고 RPG 게임은 온라인으로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액션 게임은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야, 액션 게임은? 반면에 거의 다요. 아, 근데 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몬스터 헌터 라이즈라고 그런 게임 있는데 음, 거기서는 그냥 몬스터를 혼자서 잡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음. 네 명이서 그 파티를 잡고 그래서 같이 죽이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액션 게임이야, RPG야. 지금 네가 말한 거.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거면은 오프라인이고 그 같이 하면 RPG 게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고 RPG랑 있는 거야? 액션이랑 다 같이 합친 걸로 보면 돼요. 음. 재윤이는 어떻게 이해했어? 액션 게임과 RPG를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재윤이는? 음,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음, 어, 좀 액션 게임을 살짝 싸우는 것만 해서 음. 이기거나 그런 것만 하는데, 롤플레잉 게임은 이렇게 캐릭터의 말과 행동 뭐 이런 거 해서 탐험하고 좀 사람이랑 대결하는 거에 좀 다른 거. 음.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 선생님이 게임을 몰라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지우하고 재윤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액션 게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우라는 캐릭터를 내가 조종을 해. 그럼 상대방이 재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지우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내가 재윤이 캐릭터를 내가 물리치는 거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우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밖에 없어. 지우 네. 캐릭터에게 막 눌러갖고 뭐 폭탄을 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주먹을 때리든지 이렇게 지우 캐릭터만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액션 게임. 반면에 RPG 롤플레잉 게임은 내가 물론 내가 지우 캐릭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캐릭터를 내가 뭐 함께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뭐 모이게 할 수도 있고 뭐 흩어지게 할 수도 있고 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 아까 지우 말했다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런 캐릭터를 움직여가지고 그 상황이 막 되게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음. 알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때 지우야? 선생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음, 일단은, 그래도 액션 게임에서는 일단은 그 자신의 캐릭터, 즉, 지우라는 캐릭터를 자기가 응,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응, 있고, 그리고 액션 게임이 맞아요. 맞긴 해요. 응, 자기의 캐릭터만 움직이고, 다른 애들은 다 AI나 그런 거를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응, 그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계속 이길 수도 있는, 계속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특정 움직임만 하기 때문에, 응, AI는 특정 움직임 때문에 이 게임의 그 AI 기믹이라고 게임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기믹만 알면은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응. RPG도 사실 맞긴 해요. 예. 다 재윤도 다른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또 나 자신도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펼쳐가지고 그걸 이겨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예, 뭐, 둘이서 온라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RPG 게임의 재미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액션 게임과 다른 재미가? RPG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할 생각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그 상대방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 작전이나 뭐 이런.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런 거에 따라 그 게임 방식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만의 특성마다 달라져요. 응, 게임 방식이. 어떨 때는 암살 같은 걸로,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정당당하게 그냥 속임수 같은 거 다 안 쓰고, 혼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다 같이 써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게 있어서, 예. 아무튼 이런 사람들마다 게임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 전에, 이렇게 공격하는 애구나 하면서 그런 재미에 빠지는 것 같아요. RPG 게임은. 예. 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게임? 세 번째, 퍼즐 게임. 퍼즐 게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음, 그냥 여러 가지 퍼즐을 푸는 게임. 퍼즐을 푸는 게임. 그것들이 이제 퍼즐 게임이고 해서 그림 조각 맞추기, 뭐 퀴즈 풀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퍼즐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성쌓기 뭐 이런 것도 퍼즐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퍼즐 게임은 어떤 재미가 있는 거야? 음, 지우? 벌칙 게임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학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수도쿠를 이용한 그런 게임이 있으면 그것도 퍼즐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퍼즐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음. 애들이 퍼즐 게임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어때? 퍼즐 게임도 좋아해? 어때? 지우? 이거는 퍼즐 게임은 진짜로 퍼즐 푸면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힌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임에서는 막 힌트도 주고 그러니까 아 이거 힌트 있으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야 이거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빠지는 것 같아요. 퍼즐 게임은. 음. 어른들 입장에서 계속 깨보고 안 되고 또 깨보고 안 되고 그러다가 깨보는데 깼어요. 그러면은 재미도 느끼고. 네. 어른들 입장에서 액션 게임 같은 경우는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어, 좋아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저기 한 거 빼놓고는 스트레스 해소 빼놓고는. 근데 퍼즐 게임 음, 하면은 뭐 이렇게 도형 같은 거를 잘 맞추는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라던가 순간 네. 판단 능력이라던가 아니 어쨌든 퍼즐 같은 거를 맞추려면 뭐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퍼즐 게임은 해도 좋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퍼즐 게임 뭐야 게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데 퍼즐 게임 하면 막 오히려 막 생각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퍼즐 게임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쌤 생각이 들거든. 쌤이 잘 안 네. 해본 입장에서 이런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게임하는 당사자로서 재윤이는 어떤 것 같아? 음, 일단 저는 이렇게 응, 머리 쓰면서 하는 게임 같은 걸 좀 좋아하긴, 지뢰찾기나 막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응. 다른 남자애들이나 이렇게 애들 보면 다 이렇게 싸우는 게임, 그 RPG 게임 같은 거를 대부분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도 지뢰찾기 게임 몇 번 해본 적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 확률적으로 어디가 지뢰가 없을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런 계산하는 거를 골치 아파하고 싫어하지 않나? 지우 어때? 네 주변에 아니면 너 같은 경우에 퍼즐 게임과 액션 게임 중에 아이들에게 만약 그냥 마음대로 선택해서 해라 라고 그런다면 몇 대 몇으로 선택할 것 같아, 애들이? 애들이 액션 일단 게임과 퍼즐 액션 게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액션 게임은 한 6에서 7 정도요. 예, 음, 그 정도 선택할 것 같고. 음, 근데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음, 또 3, 4 정도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음. 퍼즐 게임의 묘미, 재미는 뭔가 그러면? 퍼즐 게임은 일단은 공통된 거라고 하면은 이거 있겠네. 와, 야, 다음 단계 도전해 봐야지 이런 건데 그 액션은 공격을 하면서 AI로 농락하고 막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건데 퍼즐은 내가 최대한 있는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자, 그다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포츠 게임. 네 번째 뭐였지? 아, 스포츠, 스포츠 게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실제 스포츠를 게임 속에 옮겨놓은 거. 실제 스포츠를 게임 속에 옮겨놓는 게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게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스포츠 하는 것과 스포츠 게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 혹시 스포츠 게임 해본 적 있어? 지훈아, 지훈이는? 네. 어떤 차이가 있어? 실제 스포츠 하는 음, 것과 스포츠 게임 하는 것. 좀 더 스포츠 게임 같은 게 보면 그냥 사람이 직접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도 있는데 음, 좀 더 뭐 조종하는 거면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직접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좀 방식이 좀 더 단순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뭐 스포츠 게임의 재미는 뭐야? 음, 어, 음,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직접 해볼 수도 있고, 또 액션 게임이나 퍼즐 게임 비슷하게 이렇게 대결해서 하는 거 하면 좀 성취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우, 스포츠 게임 어때? 스포츠 게임. 예. 단순하게 그 스포츠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직 힘이 없고 그래서 스포츠는 무리다. 근데 스포츠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스포츠 게임에 보면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일단 스포츠에서 지식을 쌓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포츠에 지식을 가질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얘기 듣기로는 실제 월드컵이나 이런 축구 경기보다 e스포츠라고 해서 이런 피파 그거 2000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축구 게임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접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에 그 뭐야 돈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스포츠는 자기 몸 움직여서 땀 흘려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너무 가짜다. 그것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뭐가 있어? 시뮬레이션 앱 게임. 아,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게임의 특징은 실제 일단은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 일단은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게임이 거의 키보드 키 거의 다 사용해야 돼서 일단 겁나 어렵고 그 어려운 대신에 이거를 접하고 해서 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되는 거죠. 이제 재밌고 즐겁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게임 다 시시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일단 많은 게임 접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시뮬레이션은 완전 나중에 하고 네, 그 해야 된다. 뭐 다 새로운 거 접하고 싶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액션 게임, RPG 게임 아니다. 퍼즐, 스포츠, RPG, 액션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채윤이는 어떤 것 같아? 시뮬레이션 게임. 그 실제 있는 것들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에서는 할 수 없는 뭐 비행기 조정, 뭐 도시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 같은 거를 해서 평소에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또 거긴 거에서 좀 일상생활에서 빠져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같은 걸 좀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근데 선생님이 시뮬레이션 게임 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게임이 아까 스트레스 해소나 그 노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시뮬레이션 게임은 노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교육받는 거라고 생각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해야 돼. 그러면 보통 이제 운전 학원에 가가지고 그 운전 강습을 받잖아. 근데 이제 실제 차를 운전하게 되면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운전 그 연습을 하면 그게 진짜 막 그 도로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자기가 진짜 그 핸들을 운전하면서 속도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실제 운전하는 것 같은 느끼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고가 나도 진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연습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수술을 하다가는 그 뭐 잘못 수술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럴 때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수술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쌤은 그것도 이게 교육으로 생각되거든.
근데 음. 그거가 과연 재미가 느껴질까? 그것이 갖는 재미는 뭔 거야, 지우야? 네? 시뮬레이션 게임도 재미가 느껴진다고? 네. 신기하긴 할 것 같아. 신기하긴 할 것 같지만, 그거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어떤 재미가 있어? 아까 액션 게임과 같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어, 제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안 해봐서 별로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재미를 따지면은, 어, 어, 저는 왜 시뮬레이션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일단은 좀, 어, 시뮬레이션 게임이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다 깨고, 그래서 또 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시뮬레이션 느끼고, 또, 만약에 재미가 없다고 한들, 그래도 어려운 게임이 시뮬레이션 말고 없으니까, 어,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재윤이. 제가 하는 음, 시뮬레이션 게임은 살짝 거기다가 RPG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해봤는데 살짝 딴 걸 보면 교육용이긴 하지만 뭔가 그걸 달성했을 때 뭔가 기분이 좋거나 뭐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도 결승점이나 뭐 목표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그것도 좀 성취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평소에는 못하던 걸 하니까 그거에다가 즐거움과 신기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자동차 운전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내가 키보드 올려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자동차 뭐 이렇게 어디를 빨리 가게 하고 이거는 오히려 액션 게임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진짜 도로 환경, 실제와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운전대를 붙잡고 내 뜻대로 조종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실제로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 중에 운전 배우는 그런 학원들 중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운전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거든. 그거는 진짜 무슨 그냥 뭐 가상의 어떤 그런 뭐 스피드 경기하는 어떤 그런 게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상황을 갖고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 훈련 받을 때도 이런 시뮬레이션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 비행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게임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게임 종류를 커다랗게 5가지로 분류해놨고, 근데 이제 어떤 게임은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요소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이 게임 이야기라 보니까 아주 많은 게임이 있어요. 네. 거기서 또 마지막에는 그냥 게임만 남아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게임과 해보고 싶은 게임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요즘에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싶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다크 소울 3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은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은 일단 오버워치 2로 넘어와서 2로 하고 있고 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오버워치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예.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전 여기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것도 중에서 해본 거는 테트리스 어, 게임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퍼즐 게임 같은 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를 해본다면 여기 121쪽에 있는 심시티라는 도시 건설 게임이나 아니면 127쪽에 나오는 문명 6 해가지고 역사에서 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러한 게임이 이런 게 이제 저기 RPG 게임인 거야? 여기 심시티나 이런 문명 게 6이 그 이런 게 그런 거죠. RPG라고 이게? 그 이런 게 시뮬레이션인가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이게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그 자기가 실제 있는 것을 해보고 막 그런 건데 RPG는 진짜 직접 사람이랑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없이 자기 혼자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게 네,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심시티나 문명 6 같은 게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윤 네, 저는 일단은 해보고 싶은 거는 하고 있는 건 지금은 안 하지만 오버워치를 옛날에 조금 했었고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시뮬레이션이랑 RPG 게임 같은 게 재미있어 하기도 하니까 이 선배와 비슷하게 심시티나 56쪽에 있는 주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전에 또 잠깐만, 오버워치는 액션 게임인 거야? RPG인 거야? 여기서는 RPG라고 볼 수 있죠. 네. 액션 게임이랑 RPG랑 같이 들어가 있긴 했는데 RPG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액션 게임은 진짜 실제가 아닌 AI랑 싸워서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그런 건데 오버워치는 실제 사람도 있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팀이랑 해서 이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오버워치는 RPG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계속. 지금 계속 진행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그냥 이런 그냥 테니스 뭐였는데 잠깐만요. 보고 올게요. 테니스 코트랑 공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처음에 나왔는데 자신이 그 옛날에 처음으로 게임을 만들었으면은 어떤 어, 어떤 게임을 만들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저 같았으면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재밌어 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보다는 뭐 일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이 아니,
그 일을 해서 하는 그런 게임을 먼저 만들 것 같고 인생 살기 그런 거.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저는 한때 이런 독서교실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재밌게 보자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게임으로 좀 이렇게 해볼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낱말 뭐 뜻 맞추는 그런 게임이라던가 아니 뭐 독서 퀴즈 이런 것들 중에 게임 형식을 띈 건데 뭐 그런 교육적으로 좀 도움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 보고 싶습니다.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재윤 네, 근데 이게 최초로 처음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살짝 원래보다 살짝 단순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냥 마리오 같이 캐릭터로 살짝 스테이지 같은 걸 깨고 막 점프하고 막 그런 거를 살짝 만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전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와 뭐? 게임과 과학, 게임과 과학.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여러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또 게임의 역사, 최초의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게임의 역사,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과학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과학과 게임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지은아? 게임을 할 때 살짝 코딩 같은 걸로 그 게임을 구성하거나 게임 속에 쓰여 있는 과학의 원리 이런 걸 소개해주는. 지우, 게임과 과학이 무슨 관계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쓴 거야. 음, 왜 게임이 과학이랑 관련이 있냐? 그 응, 게임에서 과학이랑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어디 있지? 배틀그라운드라고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그 총을 쏘는데 총이 그 중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저기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좀 더 높이 쏴서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과학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보면 28쪽 보겠습니다. 자, 이 책 저자의 주장은 게임이 재밌으려면 진짜와 같아야 되고 현실감이 있어야 되고 현실감이 있기 위해서는 28쪽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와, 음, 첫째 줄에 게임 속의 물건이 실제 과학의 법칙과 똑같이 움직여야 아, 한다. 게임 속의 물건이 실제 과학 법칙과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뭘 알아야? 음, 과학, 과학 법칙을 알아야 그래야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거꾸로 그러면 게임 법칙을 모르면 게임을 할 수 없을까? 아니, 과학 법칙을 모르면 게임을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아니요? 생각해? 아니요? 그건 아니야? 저도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지 음, 않고 하지만 음, 게임이 음. 좋아합니다. 왜냐?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데 에, 게임이 없어도 과학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피지컬로 그냥 피지컬이라고 그냥 그, 그, 아무거나 그냥 돌진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회피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깨는 것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전하게 깰 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과학의 원리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학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게임을 실제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게임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과학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우야, 지우야, 네. 너가 그러면 선생님이 힘들어. 재윤이는 힘들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화면을 선생님 계속 보고 있는데 막 뭐가 계속 움직이면 선생님이 정신이 산란해 갖고 집중해서 뭘 얘기할 수가 없어. 지우야. 네. 너 지금 그 가상 배경 화면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화면이 껌뻑껌뻑해 하고 뒤에 막 개가 나왔다가 네가 나왔다가 개가 나왔다가 네가 나왔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몹시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네 머리까지 흔들면 힘들어. 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정 네가 머리를 흔들어야 될 상황이면 차라리 화면을 끄고 흔들던가. 그랬으면 좋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의 법칙, 뭐가 나왔어? 소개되고 있는 게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의 법칙,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는 과학의 법칙 28쪽에.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관성의 법칙은 여러 차례 이미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관성의 법칙을 지우 말로 바꿔서 쉽게 한번 설명해 줘 보면, 관성의 법칙이 뭐야?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아, 제가 이해하는 권능의 법칙은 힘을 쓸 때는 위로 올라가다가 그 힘이 없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게 관성의 법칙이니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윤이는 관성의 법칙 하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관성의 법칙. 살짝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거나 할 때는 힘이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야 움직이는데 그냥 이미 움직이고 있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그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힘을 가하거나 뭐 딱히 만지지 않아도 계속 움직인다 그런 거. 그렇지.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것, 운동하고 있는 것은 계속 뭐 하고 싶어 한다고? 운동하고 운동하고 싶어 한다고. 반면에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은 계속 뭐 하고 싶어 한다? 정지하고 싶 정지하고 싶어 한다고. 즉 한마디로 변화를 싫어하는 것,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 설명할 때 자동차 운전 얘기를 제일 많이 해.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이유가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과 안전벨트 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구야?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앞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날아가면은 그럼 힘이 왜 앞으로 가해지고 날아가냐고. 그게 관성의 법칙과 무슨 상관이냐고. 그 관성의 법칙이 힘을 멈추면은 그 상태로 좀 유지하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기울여져 가지고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서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안전벨트 주는 거 같아요. 자, 자동차에 우리가 타잖아. 네. 그럼 자동차가 달리면 자동차만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우리도 사실은 달리고 있다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뭐 하게 되면 멈추면 멈추게 되면 자동차는 멈췄는데 그 안에 달리고 있던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고 싶어 한다는 거야. 또 자동차는 멈췄는데 우리는 계속 달리고 싶어 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창 바깥으로 튕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막아주기 위해서 뭘 매는 거야? 안전벨트를 맨다라는 거지. 어? 반면에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쉬잉 하고 출발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 밀려나가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뒤로 이렇게 가냐고. 선생님 가만히 있었는데.
관성의 법칙에서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기 있는데 때문에 차가 갑자기 보니까 움직이면은 그 차가 움직이고 나는 거기에 머물러 싶어 하니까 거기서 남아 있다가 출발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 지우가 말한 대로 자동차와 내가 둘 다 서 있었는데 자동차만 앞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 그대로 서 있고 싶어 하니까 내 몸이 자동차를 앞으로 나가니까 가만히 있던 나가 뒤로 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이번엔 재윤이부터 설명해 볼까? 가속도의 법칙은 재윤이 말로 바꿔 설명하면 살짝 이렇게, 오른쪽, 야, 이게 물체에다가 뭔가 힘을 다해가지고 가면 좀 이렇게 자전거가 좀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천천히 가다가 밟으면 이렇게 세게 밟고 빠르게 구르면 좀 갑자기 빠르게 가듯이 물체 같은 거에 힘을 주면 그게 좀 빠르게 달린다는 거. 지우 가속도의 법칙. 잠깐만요. 가속도의 법칙은 물체에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는 법칙.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를 주면은 배가 있겠죠. 예. 배래 보트에서 보트인가? 뗏목에서 그 저는 거 있는데 그거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그거를 세게 하면은 더 멀리 날아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힘을 주면은 가속받는 그런 게 있어서 어,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은 여기 말한 대로 물체에다가 뭘 주면 힘을 힘을 주면 주면 속도가 뭐 한다? 변한다. 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 여러분들이 볼링장에서 볼링공을 던질 때 그리고 테니스 공을 던졌을 때 누가 더 빨리 똑같은 힘으로 뭐 하면 던- 던지면 누가 더 빨리 굴러간다는 거야? 음, 음, 볼링공하고 테니스공하고 여러분이 던졌어. 그럼 누가 더 빨리 굴러가? 똑같은 힘으로 던지면 예? 페이스는 테니스공이 더 빨리 굴러가겠지. 볼링공은 더 무거워서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가속도가 덜 붙는 데 비해서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살살 던진 거하고 세게 던진 거는 똑같은 테니스 공인데 살살 던진 거하고 더 세게 던진 거는 뭐 할수록 당연히 세게 해서 세게 던진 게 힘이 셀수록 더 더 뭐야? 멀리 가속도가 더 붙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법칙? 작용 작용 반작용이 반작용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지우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은 그 물체도 나에게 힘을 준다. 뭔 말이야? 그 지우 말로 바꿔 쉽게 설명해 봐. 내가, 내가 힘을 주어서 연필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 연필도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진하게 써진다. 어? 그게 작용 반작용이야? 재윤이, 작용 반작용은? 음, 음, 잘 모르겠, 응?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물체에서 이렇게 힘을 줘서 하면 그 힘을 받은 물체도 나한테 똑같이 힘을 준다. 그러니까 그 예는 어떤 게 있어? 작용 반작용 예는. 음, 그노 저을 때, 그 노를 저을 때 이렇게 밀 때, 음. 내가 그 노에다가 그 힘을 줘서 하면 내가 앞으로 나간다. 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음, 이게 밀 때 내가 힘을 주면 물에도 힘이 이렇게 가해져서 음. 물이 나한테 힘을 주는 것에서 배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을 제일 쉽게 설명한 건 여러분이 공을 벽에다가 뭐 했어? 던져. 던졌어. 그럼 내가 공을 벽에다 던져 내가 힘을 준 거지. 네, 그럼 이제 벽에 공이 맞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돌아와요. 벽도 내가 힘을 준 만큼 뭐 한다는 거야? 이 공에게 다시 힘을 줘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게 작용, 이게 반작용. 반작용. 내가 공을 살살 던지면 벽에 맞았다가 뭐해? 그냥 떨어져. 금방 떨어져. 왜? 작용하는 힘이 적으니까 반작용하는 힘도 적다는 얘기야. 내가 공을 뭐하게 던지면? 세게 세게 던져. 던지면. 그러면 벽도 세게 이걸 뭐 한다는 거야? 반작용해가지고 공도 더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어? 또 여러분들이 대포 같은 거 이게 대포알을 이렇게 핑 쏘면, 대포알을 날리면 이 대포가 어떻게 돼? 제자리에 있어? 아니요, 뒤로. 대포가 이게 펑 쏘면 이게 작용했다면 이게 반작용이 뒤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어? 달리기 할 때, 그 100m 달리기 할 때 그 선수들이 이렇게 있다가 발로 땅을 뭐 한다는 거야? 박찬다고. 땅을 박차는 이유는 땅을 박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땅이 이 나를 선수를 밀. 튕겨내버리는 거지. 찬 만큼. 이런 것들이 다 작용, 반작용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다음 중력의 법칙. 재윤이부터.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그 모든 물체는 이렇게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 어,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뭐라고 그래? 그걸 부르는 말이 따로 있는데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부르는 말은 만유인력의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중력의 법칙은 음, 누가 끌어당기는 거? 지구가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걸 보고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 그래서 지구가 지금 지구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야?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력은 어디나 같다 아니면 다르다. 다르다. 응? 같, 중력은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을 때와 저기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중력이 받는 중력이 다르고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서로 다르다. 다르고 또 달에 가면 수행이 몸무게가 12kg가 된다는 거야. 수행이 몸무게가 12kg. 여러분보다 더 가벼워지는 거야? 왜 수행이 몸무게가 달에 가면 12kg로 바뀌는 거야? 다리 선생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적어서 달은 지구에 비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6분의 1. 6분의 1이라는 거야. 그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 몸은 그대로인데 달에 가면 선생님의 몸무게가 12kg 바뀌는 이유는 그 몸무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중력을 말하는 거거든.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고 있는 건가를 뜻하는 거니까 지구에서의 몸무게와 달에서의 몸무게가 서로 이렇게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과학 법칙 말고도 뭐 유체 역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광원 효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즉 물과 빛, 그 다음에 뭐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 또 뭐 아치의 원리라던가 아니면 탄도학이라던가 아니면 미생물학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과학들이 이렇게 게임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임 세상, 게임이나 이런 것들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 원리, 또 수학, 이런 것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을 배워서 뭐해? 계산이나 잘하면 되지 하고 하는데 이처럼 또 다른 분야에는 이런 그 학문들이 수학이나 과학들이 또 기초 학문으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것들도 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는 책이야.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는 책. 맞습니다. 재윤이가. 그 뭐에 관한 책이야? 기후. 기호.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호 속에 살고 있다고 그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기호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 책에는 기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호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